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스터 비디오를 가지고 1인 유튜브 방송 셋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튜브 라이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캐스터 프로가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단 뭐 라이브 말고도 저처럼 아예 영상을 제작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도 캐스터 비디오로 만든 거고요. 네, 씬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정면샷 이거 말고도 제품 보여드리는 요 제품샷, 화면하고 제 얼굴 보여주는 요런 세팅샷이 또 하나 있고요. 요거는 뭔가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네, 크로마키 연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샷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요 영상들 만드는 방법을 바로 저와 함께 지금 해볼 겁니다. 오늘은 영상에 관련된 부분만 알려드리고 오디오 세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바로 영상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잘랐어요. 자, 어쨌건 지금부터 제가 캐스터 비디오를 이용해서 씬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씬에 맞는 프레임 만드는 거, 배경 영상 넣는 거, 추가 영상 넣는 거, 뭐 하여튼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씬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보이는 레이아웃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훨씬 더 세련되게 이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그래서 어떤 화면이 필요한가,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유튜버 중에서 1인 유튜버 가정하고 세팅을 해볼 건데, 저처럼 어떤 제품을 리뷰하면서 제품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도 화면에 띄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입력되는 소스는 카메라가 3대,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 하나, 그 다음에 오디오 입력으로 마이크 요거죠. 네. 이 소스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모든 작업이 이제 캐스터 비디오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방송을 위해서 컴퓨터를 2대 쓰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캐스터 비디오가 방송 송출용 컴퓨터를 대신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송출용 컴퓨터를 따로 쓰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컴퓨터 특성상 좀 에러가 없이 완벽하게 된다는 게 좀 보장하기 좀 어렵잖아요. 컴퓨터가 좀 에러가 있죠.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든 맥이 업데이트되든 아니면 갑자기 컴퓨터가 좀 주변 기기들이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기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얘는 이동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배터리팩하고 와이파이만 되면은 어디 가서든 이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핫스팟을 켜놓으면은 이동 중에서도 할 수 있죠.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 캐스터 비디오를 이용해서 해봤거든요. 거기서 와이파이로 방송을 해봤는데 제가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 소스들을 가지고 씬을 만들 건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컨셉을 먼저 알려드리면, 저는 이미 보고 계시지만 어떤 노트 안에 제 영상이 들어가 있는 요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요 테두리를 만드는 게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 PPT에서 요런 거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PPT 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저도 뭐 강의를 오래 했지만 PPT를 할 때마다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도움을 많이 받는 사이트가 있죠. 네, 바로 캔바입니다. 요렇게. 자, 캔바에서 저도 만들었습니다. 자, 캔바에서 템플릿을 찾아봤는데 딱 여기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수업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요거를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껍데기만 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우고요. 뒤에 배경을 그라데이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만들어져요. 제가 미리 준비해놨는데 요런 샷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그냥 공유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NG 요렇게 하시면은 PNG 파일로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다운받은 PNG 파일을 일단 잘 보관하시고 요거를 다른 데서 또 열어야 됩니다. 어디서 열어야 되냐면은, 자, 픽셀러 에디터라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열기를 해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캔바에서 만든 파일 그대로 열어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마술봉이 있습니다. 마술봉 선택하시고 허용값을 100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100.
100. 자, 좀 올려줘서 100. 네, 그 다음에 패더를 한 4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얀데 내가 여기 배경을 없애버리고 싶은 이 부분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쭉 선택된 걸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딜리트 키를 누르셔야 돼요. 딜리트 키를 얼마나 누르시느냐,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하시고 선택 툴을 다른 거 눌러서 아무데나 찍어주시면은 이제 선택이 날아갈 거예요. 자, 이제 확대를 이제 휠 버튼을 이용해서 쭉 볼 수 있는데, 확대를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테두리가 날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하시면 돼요. 어떻게? PNG 투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로데 센트럴에서 자, 씬 빌더라는 걸 켜주시면 됩니다. 자, 씬 빌더를 켜주시고요. 씬 빌더를 보시면은 여기 옆에 미디어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만든 요 녀석을 드래그 앤 드롭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이미 이렇게 쭉 있죠. 요런 거를 바로 활용할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씬에 있는 요 화면을 그대로 여기 이 버튼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부터는 캐스터 비디오에서 바로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뭘 작업을 하는 동시에 캐스터 비디오에서는 거기로 휙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OBS로 녹화를 한 다음에 요거를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5번째 버튼이죠. 5번째 이 버튼, 요거 빈 거예요. 네, 빈 거에다가 첫 번째로 이제 커스텀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요 빈 칸, 여기 짝대기만 있는 데가 여기가 첫 번째 칸이에요. 여기다가 뭘 눌러 주시면 되냐면은, 자, 첫 번째 카메라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1번 선택하는 건 왜 카메라 1번이냐면은 밑에 여기 사실 소스가 이렇게 있죠.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1번, 카메라 1번, 인풋 소스가 지금 HDMI 1으로 되어 있죠. 2번은 HDMI 2, 3번은 USB 4로 되어 있습니다. USB 웹캠이라서요. 그 다음에 4번은 HDMI 4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HDMI 스플리터로 이제 모니터 화면을 가져온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녀석들의 이제 이름이 위에 써 있습니다. 카메라 1, 2, 3, 그 다음에 얘는 모니터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거 더블 클릭하고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가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해죠? 여기 카메라 1은 여기서 인풋에서 카메라 1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껍데기를 씌우고 싶잖아요. 플러스를 누르면은 칸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요 녀석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바로 생겼죠. 그러면은 일단 테두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저는 타이틀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파일들은 전부 다 이제 투명 PNG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위에다 붙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요 밑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하 좌우 있죠. 네, 대각선에 있는 요 점들은 이제 사이즈를 아예 줄일 수가 있고요. 위아래 좌우로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크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롭해서 요거를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러면은 첫 번째 씬이랑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네. 예.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약간의 오차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씬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씬은 일부러 좀 쉬운 걸 만들어 봤어요. 이거 뭐냐면은 요 녀석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뒤에 배경에 막 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배경 영상이거든요. 배경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시 커스텀 눌러서 빈 데다가 배경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배경 영상은 저는 어떻게 가져왔냐. 자, 이거 또 하나 뭐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픽사베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픽사베이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백그라운드 비디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백그라운드 비디오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요 맨 위에 거는 예,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로열티 프리 비디오 요 녀석들 중에서 네, 딱 봐도 이제 16대 9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 그냥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네, 1080으로 설정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받아집니다. 바로 받아집니다. 네, 물론 이제 가입을 해야겠죠. 가입하시면은 바로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요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은 바로 백그라운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스를 하나 더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는 카메라 2번을 넣어 볼 거예요. 카메라 2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약간 줄여서 배경이 약간 보이도록. 자,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십자선이 딱 보이면서 가운데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주시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어플라이 보더라는 거를 눌러서 켜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을 저는 약간 뭐 요렇게 지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됐죠? 네, 요런 식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쁘죠? 자,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예,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네, 제품 영상용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아쉽다. 좀 요 제품만 쫙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요것도 크롭을 할 수 있어요. 자, 크롭을 이렇게 제품만 보이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키웁니다. 쭉. 자, 이때 자꾸 이제 이 녀석이 막 벽에 붙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도 뭐가 조금 애매하다 크기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크롭 움직이시면 돼요. 크롭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제품만 보여지는 제품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만든 요게 가장 어려운 샷인데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역시 커스텀을 눌러주시고, 자, 인풋에서 저는 모니터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를 먼저 넣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칸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던 요 배경 테두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은 이제 PNG 사이로 제가 만든 영상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 맞춰서 네, 움직여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또 하나 넣고 이번에 뭘 하냐면은 타이틀을 넣어볼게요. 타이틀도 넣고 크롭해서 네, 위치를 또 바꿔주겠습니다. 자, 아래로 옮겨주시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네, 그러면은 딱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제 영상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카메라 1번을 켜고요. 그 다음에 좀 사이즈를 확 줄여주겠습니다. 네, 확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네, 폴라로이드 같이 하는 예, 요거를 하나 올려놓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크롭을 통해서 옆에 테두리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요때도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 순서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 위아래의 순서가 레이어의 그 순서예요.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요 맞춰서 들어가도록. 네, 제 얼굴이 일단 잘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십자 모양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화면 안쪽에 있는 영상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꺼주시고, 네, 딴 데로 가면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든 세 번째 씬도 여러분들 똑같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거지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자, 요것도 씬을 지우는 걸 씬 선택해서 딜리트만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누르고요. 자, 딴 데 갔다 오면 얘가 비어 있을 겁니다. 자,
요 씬은 뭘 만들 거냐면은 크로마키를 활용하는 걸 만들 겁니다. 크로마키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일단 커스텀을 눌러서 다시 한번 없애볼게요. 일단 배경으로 크게 나오는 모니터 화면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인풋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카메라 3번이죠. 네, 요거로 할 거예요. 자, 카메라 3번에서 크로마키를 위해서 제가 그린 스크린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린 스크린을 올려가지고 쓰는데, 자, 3번 카메라를 가시면은 3번 카메라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블루 그린 되는 요 크로마라는 거를 켜주시기만 하면은 일단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린 스크린인지 블루 스크린인지 따라서 요거 그린이냐 블루냐 요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거 설정하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세팅했던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카메라를 저는 이제 좀 줄여봐야겠죠.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롭을 해서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자, 화면을 다시 딴 데 갔다 오면은 보이죠?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가끔 보면 테두리가 살짝 보일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키 들어가서 어드밴스 가셔가지고 스무스니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 스필 리덕션이라고 있습니다. 스필 리덕션을 누르면은 이제 녹색기가 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 그린 스크린이 굉장히 나름 괜찮은 건데도 요 뒤에가 약간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요 스필 리덕션을 살짝 올려주시면은 괜찮아집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테두리가 이상하게 남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걸 살짝 올려주시면은 되더라. 네, 스필 리덕션을 없어질 때까지 살짝 올려줬다. 스무스니스를 해주면 요 테두리가 좀 깔끔하게 따집니다. 그 다음 키 게인을 살짝 올려주시면 여기 확실히 까맣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은 깔끔한 크로마키를 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여기죠.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준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데 센트럴에 들어오시면은 영상을 넣는 요 슬롯을 7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블랙 화면을 넣었고요. 두 번째는 인트로 화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트랜지션 화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 few moments later. 뭐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중간중간에 원하실 때 틀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틀고 나서 바로 다음에 뭘 보여줄까를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에러가 적겠죠. 여기 세팅을 들어가는데 지금 세팅을 바로 누르면은 지금 마이크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쓱 마우스 올라가면은 요 톱니바퀴 나오죠? 요 톱니바퀴 눌러도 세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녀석에. 자, 보시면 스위치 2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2라고 써 있는 거를 눌러 놓으시면 밑에 어디로 바로 갈 거냐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씬으로 또는 뭐 카메라로 아니면 다른 미디어로 바로 연결하겠다,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상 말고도 중간중간에 사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이렇게 제목을 따로 위쪽으로 있는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제 소개. 네, 이런 식으로 제 소개, 안녕하십니까 은빛돌그램입니다.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아까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 거니까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고 올리는 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네. 이 로고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는 이미 되어 있지만 여기 이 녀석을 눌러보시면은 로고 세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체인지를 누르시고 원하는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로고 사이즈는 150에 150을 얘네는 추천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 사이즈 상관없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로고는 오히려 사이즈가 150이 너무 커가지고 가로를 100으로 맞추고 작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배경이 지워진 PNG 파일 활용하시면 깔끔하게 넣을 수 있겠죠? 위치는 내 귀퉁이 중 어디든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적당한 거리로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로고도 넣었으니까 화면 레이아웃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그대로 저장을 하면 다음에 써먹을 수 있겠죠. 다른 세팅이 되더라도 다시 그걸 그대로 이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로고에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익스포트 누르고 원하는 데다가 그냥
저장해 주시면 돼요. 폴더 하나 정해서. 지금은 벌써 캐스터 비디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가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요거 녹화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걸 녹화하는 도중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상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서 바로 오디오에 대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